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밤 집에 가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시청률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좀 이렇게 좋아지겠죠. 일단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그런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가지는 생각과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만 이제 10분 정도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든지 간에 국민들은 지극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내후 외란의 위기가 현저할 때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권한이 있는데 국민들은 12월 3일 그러니까 작년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까지는 평온했어요. 속된 말로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든 먹고 사는데 급하니까 경기도 어렵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평온했죠. 그런데 이제 그 평온과 평화를 깨트린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독단적인 계엄 선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독단적인 계엄 선포라는 표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국무총리 이하 9명이 참석을 했음에도 그 어떤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거.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가장 전투력을 자랑한다는 특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병력 한 200명 정도가 국회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느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고 모든 게 정지가 되면서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계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나, 둘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의결 종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계엄 해제를 언제든지 의결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이 지속되어야 하고 계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엄을 이제 해제하는 의결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도 국민들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으니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의 그런 계엄 해제 결의가 눈에 가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 병력이 진입했다는 것은 누구를 이제 끌어내라는 얘기냐? 당연히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의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간인을 끄집어내라, 요원을 끄집어내라 이 할 이유가 없어요. 계엄 해제 결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질해야 되는 거거든요. 1980년 5월 20일 날, 전두환식의 그런 계엄 학대 조치가 있었을 때, 이것을 공화당과 신민당이 해제 결의를 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입구에서부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고, 이건 위법으로 이제 판결이 난 상황인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병력이 장악을 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능은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뽑아준 거기에 권능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적 민주제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무장한 군인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밖에 안 됩니다. 국민은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데 그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협박당한다.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국민들을 직접 총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 현장에 국민들도 있었고 국민들이 군인들에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뭐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에 있어가지고 주문을 읽을 때 그냥 주문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역사적인 그 주문이기 때문에 이제 11시 22분이라는 그 시간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왜 11시 22분을 강조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중단되는 이 같은 사항이 또 재발한다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권력자가 나온다면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준 거예요. 미래 세대 권력자들에게. 2025년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가지고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정치를 하던 이제 권력을 잡던 해라. 이겁니다. 또다시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이 쐐기를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11시 22분을 강조를 하는 것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파면 결정문의 경우에도 영구 보존 문서로 남는데 거기에 11시 22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문영배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의미 있는 시각에 그런 그 낭독을 했다 이겁니다. 역사적인 이 순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서 후대 세대에게 알려줘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이 선출되고 탄핵되고 탄핵 소추되고 파면되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헌법에 부여된 권능은 아무나 뛰어넘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의견으로서 판단을 했는데요. 헌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헌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일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할 헌법이라면 개헌을 해야죠. 개헌을. 안 그렇습니까? 개헌도 하지 않고 인정된 헌법을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헌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책무입니다. 국민의 약속인 것이고 이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저버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고 오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뉴스를 보니까네 호랑나비를 부른 가수 김은국 씨가 헌법재판소에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기능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법 기능이 없어지는 무정부 상태, 북한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고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그 개인이 그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그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그 감정을 담아가지고 공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뭐 발언하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최암흑의 상병의 죽음에도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런 험악한 폐악죄를 일삼으면 그건 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업용 미신으로 꼬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선거에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또 장미 대선이 열리니까 또 애꿎게 또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그 국가 예산이 소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선거를 치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규정과 절차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잡는 사람은 오늘 그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의 뉴스나 이야기들은 뉴스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고 동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늦은 밤 안녕히 주무세요.